인트로. 그날의 아침. 그날은 유난히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. 창문 너머로 빗방울이 천천히 떨어지고 남편은 식탁에 앉아 신문을 넘기고 있었습니다. 김이 오르는 미역국 냄새가 방 안을 천천히 채우고 있었죠.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게 없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. 그런데 그 평범함이 순식간에 깨져버렸습니다. 신문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. 고개를 돌리자 남편이 의자에 기대어 천천히 앞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. 여보. 그 한마디가 나왔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. 눈이 반쯤 감긴 채 몸이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. 숨이 들리지 않았습니다. 가슴이 오르내리지 않았습니다. 그 순간 온몸에 피가 발끝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.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손끝이 떨렸습니다. 무엇을 해야 하는지, 어디로 전화를 해야 하는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혼란 속에서 단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. TV에서 봤던 장면. 누군가 쓰러진 사람의 가슴을 누르고 있던 모습. 지금 멈추면 이 사람도 멈춘다.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. 그 순간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. 남편을 바닥으로 눕히고 손바닥을 가슴 위에 얹었습니다. 팔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. 눌렀습니다. 그리고 또 눌렀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박자를 세며 울면서 눌렀습니다. 얼마나 지났을까요? 그때는 몰랐지만 아마 4분, 어쩌면 5분쯤이었을 겁니다. 그때 구급대가 도착했고 남편의 가슴이 아주 천천히 다시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. 그날 이후로 저는 제 두 손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. 이 손이 한 생명을 붙잡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. 일부 4분의 침묵. 그날의 4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습니다.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. 눈앞의 사람은 여전히 제 남편이었지만 그는 더 이상 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. 그때부터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. 주방의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. 딱, 딱, 딱. 그 소리가 심장처럼 느껴졌습니다. 손끝이 얼어붙고 다리가 풀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. 그때 머릿속에 단 한 가지 생각만 있었습니다. 살려야 한다. 지금 멈추면 안 된다.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무엇이 옳은지도 몰랐지만 그저 눌렀습니다. 손끝으로 느껴지는 온기, 그 온기가 꺼지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. 가슴이 들썩이지 않는 걸 보며 숨 쉬어야 해요. 입술 사이로 그 말이 새어나왔습니다.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그 눈물조차 멈출 수 없었습니다. 그날의 4분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. 너무 길어서 영원처럼 느껴졌고 너무 짧아서 두려웠습니다.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. 절대 멈추면 안 돼. 지금은 멈출 때가 아니야. 그 생각 하나로 온 힘을 다해 눌렀습니다. 숨이 가빠오고 팔이 저렸지만 제 몸은 제 의지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. 한 번, 두 번, 세 번 압박을 반복할수록 제 손바닥 아래서 미세한 반응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. 그 작은 반응이 살아있다는 희미한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. 그때는 몰랐습니다. 그게 정말 살아난 신호였는지 아니면 제 희망이 만들어낸 환상이었는지. 하지만 저는 그 희망 하나에 매달려 계속 눌렀습니다. 시간은 느려지고 초침은 제 마음을 쪼개듯 흘러갔습니다. 그 4분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. 2부. 멈춘 심장, 멈추지 않은 손. 그날 이후로 저는 생각했습니다. 그때 내가 손을 떼었다면 지금 이 사람은 이 자리에 없었을 거라고요. 그날의 손끝은 제 의지보다 빨랐습니다. 팔이 저리고 손바닥이 타들어갈 듯 아팠지만 누르고 또 눌렀습니다. 살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가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. 나중에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. 지금처럼 눌러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.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습니다.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저릿하게 울렸습니다. 아, 내가 정말로 살렸구나. 그 한마디가 그날의 모든 두려움을 지워주었습니다. 그날 이후 저는 심폐소생술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. 그건 마음이 움직이는 일입니다.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손끝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입니다. 이건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습니다. 사람을 살리겠다는 마음, 그 마음이 제 몸을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. 3부. 시간이 다시 흐르기까지. 앰뷸런스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올 때 세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.
그 전까지는 공기도 시간도 제 몸도 멈춰 있었거든요. 구급대가 도착하자마자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. 숨을 안 쉬어요. 제발 살려주세요. 구급대원은 바로 손을 얹고 제가 하던 동작을 이어받았습니다. 그때까지 멈추지 않았던 제 손은 이제 다른 사람의 손으로 바뀌었지만 그 리듬은 끊기지 않았습니다. 그날의 시간은 그렇게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. 시계 초침이 다시 움직이는 걸 보았을 때 그제야 세상이 돌아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. 남편의 가슴이 아주 천천히 들썩이며 숨이 들어오고 나갔습니다. 그 모습이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. 그 미세한 숨소리가 제 인생에서 들은 가장 고마운 소리였습니다. 4부. 살아난 사람 변한 마음. 병원 복도는 긴 숨을 들이쉬는 것처럼 조용했습니다. 그곳에서 기다리던 시간은 길고도 무겁게 흘렀습니다. 의사가 나와 조용히 말했습니다. 가슴 압박을 계속 해주셨죠? 그게 결정적이었습니다.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. 그날의 떨림이 다시 찾아왔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. 그때의 손이 누군가의 생명을 되살렸다는 사실. 그게 현실이 된 순간 세상이 새로워 보였습니다. 며칠 후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. 처음엔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제 얼굴을 알아보고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. 그 미소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 순간을 위해 모든 시간을 견뎠던 것 같습니다. 그날 이후로 저는 매달 한 번씩 연습을 합니다. 작은 인형을 놓고 무릎을 꿇고 손을 모읍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그 리듬이 이제는 기도처럼 제 몸에 새겨졌습니다. 이제 저는 압니다. 심폐소생술은 단지 심장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관계, 기억, 그리고 삶 전체를 다시 뛰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요. 그날 이후 남편은 예전보다 더 조용해졌고 저는 예전보다 더 자주 웃게 되었습니다. 하루 3번 밥을 먹을 때마다 서로에게 맛있지? 라고 묻는 그 평범한 대화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느끼게 되었으니까요. 5부.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. 처음엔 저도 무서웠습니다. 사람이 숨을 안 쉬면 괜히 건드리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.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. 그때 손을 얹지 않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. 그날 저는 머릿속이 새하얘졌지만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. 남편을 바닥으로 눕히고 주변에 있던 아들에게 외쳤습니다. 119 불러.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을 가슴 한가운데에 얹었습니다. 그게 전부였습니다. 그 순간 필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. 처음엔 어디를 눌러야 할지 몰랐습니다. 하지만 사람의 가슴 가운데 두 젖꼭지 사이 정중앙을 손바닥으로 누르면 됩니다. 양손을 포개고 팔을 곧게 펴서 몸무게로 꾹꾹 눌러주세요. 생각보다 세게, 깊이 한 번에 5cm 정도. 하나, 둘, 셋, 넷. 박자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누르는 겁니다. 그 리듬이 바로 생명의 박동이 됩니다. 처음엔 팔이 아프고 어깨가 떨렸습니다. 하지만 그때 멈추면 안 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. 구급대가 올 때까지 그저 하나, 둘, 셋, 넷을 반복했습니다. 그게 바로 심폐소생술이었습니다. 복잡한 절차도 어려운 기술도 아니었습니다. 누군가를 살리고 싶은 마음 하나로 그저 가슴을 누르는 것, 그것뿐이었습니다. 그날 이후 저는 매달 한 번씩 연습을 합니다. 작은 인형을 놓고 무릎을 꿇고 손을 모읍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그 리듬이 이제는 기도처럼 제 몸에 새겨졌습니다. 이제 저는 압니다. 심폐소생술은 단지 심장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관계, 기억, 그리고 삶 전체를 다시 뛰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요. 그날 이후 남편은 예전보다 더 조용해졌고 저는 예전보다 더 자주 웃게 되었습니다. 하루 3번 밥을 먹을 때마다 서로에게 맛있지? 라고 묻는 그 평범한 대화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느끼게 되었으니까요. 6부. 그날 이후 삶은 달라졌다. 남편은 회복 후에도 오랫동안 제 손을 자주 잡습니다. 식탁 위에서도 산책길에서도 가끔은 이유 없이 제 손을 꼭 잡습니다. 그럴 때마다 저는 그날의 기억이 떠오릅니다. 그날의 4분, 그 짧은 시간이 만든 기적. 이제는 그 시간이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. 주변 사람들도 달라졌습니다. 이웃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나도 배워야겠다고 말합니다. 마을회관에서 함께 연습하고 서로의 손을 잡으며 웃습니다. 그때마다 저는 느낍니다. 생명을 살리는 일은 결국 마음을 나누는 일이라는 것. 심폐소생술은 우리 세대에게 꼭 필요한 용기입니다.
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몸 바치던 손, 이제는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주는 손이 되는 겁니다. 마무리. 그 손이 생명을 잇는다. 지금도 저는 그날의 소리를 잊지 못합니다. 빗소리, 신문 떨어지는 소리, 그리고 제 울음소리. 하지만 그 모든 소리 위에 가장 크게 남은 건 심장이 다시 뛰던 순간의 소리입니다. 심폐소생술은 기술이 아닙니다. 사람을 향한 마음, 그 따뜻한 손길입니다. 이 손이, 내 손이 누군가의 마지막 4분을 바꾸는 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당신도 이미 준비된 사람입니다.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. 언젠가 누군가의 곁에서 그 손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 손이 생명을 잇습니다.